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신문 귀퉁이에서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기사를 봤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고 이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작년 12월로 되죠. 그리고 미국이 시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 국제정치 무서운 겁니다. 미국의 국제정치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가 미국의 그 핵심 국제정치 관점입니다. 보세요. 60년, 70년대에 정말 죽어라 싸운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2차 대전 때.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2차 대전 때 미국이 참 비행기 대주고 뭐 물자 대주고 기름 대주고 그러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금 대만으로 간 국민당 정부. 국민당 정부지만 하여간 중국을 미국이 참 잘해줬거든요. 일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썼죠. 일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6.25 때 미국하고 중국이 얼마나 또 처절하게 한국에서 싸웠습니까? 그러던 미국은 1970년대에 중국과 거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소련을 격파를 합니다. 그때는 또 미국하고 중국이 언제까지 미국하고 중국이 잘 지내느냐? 최근까지 잘 지냈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갈등 무드로 돌아서고 있구나라고 느낀 것이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미국은 그 이익 계산에 아주 철저한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동맹도 파기할 수 있고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고 이런 나라인데 미국이 북한하고 접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란 나라에 나 도덕도 있고 모두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너무나 이렇게 참 뭐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한반도가 이제 통일되는 것이 좋은데 통일되는 그 나라는 미국 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니다. 미국 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정말 가정법을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했는데 그 나라는 미국 편이 될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중국 편이 될 것 같아. 뭔가 반미 정서가 강해. 이 나라는 반미적이야. 그럼 미국은 이 나라 통일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것도 정말 가정법을 쓰는 건데 그런데 북한이 통일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중국하고 엄청나게 맞서고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미국이 그것을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때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 저는 이제 직접 읽지는 못하고 그 논문을 읽은 원로 정치학자분께 한 단계 건너서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그러니까 반미 성향이 이렇게 강하면 한국 정부가 강하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포기하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 뒤 거기에 친미 성향의 정권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을 평양으로 올려보낸다. 다만 이 경우 중국이 그렇다면 주한미군과 국경을 바로 맞대는 거에 있어서 거세게 반발을 할 테니 몇 가지 가정을 세워서 지금의 북한, 그러니까 북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이 북한을 철저한 위성국가 형태로 남겨두자. 그러니까 김씨 왕조 붕괴 이후에 북한. 그래서 그 경계선을 어디로 할 거냐를 가지고 쓴 논문인데 일단 가정부터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신삼국론인데요. 그 논문에 보면은 이제 이른바 위성국가, 친중 위성국가의 가장 넓은 강역이 자비력, 평양 원산선 이북부터 압록강 두만강 이남. 근데 그게 고려시대 국경선이라 이게 한반도에서 가장 또 좁은데도요. 이게 전략적으로는 제일 말하자면 뭐 역사적 근거, 전략적 근거도 타당하다는 거고 이하는 그 중간, 제3하는 말하자면은 두만강 압록강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무슨 핫도그처럼 생긴 나라로 남겨놓자.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가 이제 지금 그 논문이 나온 지가 오래됐겠지만은 재작년 무렵에 나온 키신저 박사의 그 월드 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세계 질서라는 책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6.25 때 미국이 이렇게 지금 말한 고려, 옛날 네. 고려 거기까지만 갔었으면 한국이 통일됐을지도 모르는데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아, 끝까지 가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고 그럼 중국이 개입 안 했고 거기까지 간 거를 미국 사람은 통일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저의 그 통일 관점은 통일된 대한민국의 영토 넓이는 지금 남한 플러스 북한하고 같아야 된다가 저의 관점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거는 통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경도 평안도는 중국한테 넘어갔거나 뭐 이상한 나라가 생겼다. 네. 그럼 이거는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 그렇죠. 단계. 적어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 22만 평방킬로미터의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 즉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 압록강이 우리한테 포함되는 것이 통일이지. 뭐 청천강까지가 한국이고 그 위는 완충지대고 이런 것은 저는 도무지 안 된다고 보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쓴 논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미국이 저절로 한국을 도와주는 시대는 끝났다. 그때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냉전 시대 때 미국은 이 휴전선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는 요인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큰 미국의 이익은 국제공산주의가 그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했습니다. 네. 근데 국제공산주의가 그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의 그 국제공산주의의 기본, 미국이 말하는 기본은 소련이죠. 우리는 북한이고. 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북한하고 미국이 막아야 되는 소련이 고선에서 막으면 되는.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게 갈등이 없습니다. 목표는 조금 다른데도 행동이 같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제가 이제 어떤 때 그런 강의도 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적이냐? 뭐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제일 큰 적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북한은 미국의 적이 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너무 체급이 약해요. 안 맞습니다. 체급이 안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뭐 이런 대전략을 짜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자기 체급하고 비슷한 중국이 미국한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를 쓰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북한을 잘 막아주시오 그러는데 미국은 중국도 막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 김정은이 심각을 해서 뭐 스위스쯤으로 망명을 하고 북한에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전면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바뀌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을 미국은 언제나 서포트할 거다. 그것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서포트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뭐 그냥 어떤 그 TV에 나와서 그 국제정치 전공하지 않는 뭐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네. 미국 가보라고 그래서요. 걔네들 가나. 지가 필요해서 와 있는데 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최근에 미국 사람이 쓴 논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제 철저하게 계산하는 나라인데 미국의 대전략은 아시아에 챔피언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유럽에서도 챔피언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참 보면은 약간 뭐 황당하게 좀 깡패 같은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멋있는 말로 하면은 미국의 대전략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Divide and rule.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챔피언이 나오면은 그 나라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공격한다라고 이제 미국이 생각하죠.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유럽의 챔피언이 나오면은 유럽을 석권한 나라는 힘이 세니까 대상을 건너서 미국을 건드린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가 한 세력에 의해서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미국은 그 균형을 가지고서 미국을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챔피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챔피언 나눠서 반드시 막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약한 나라를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은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그 챔피언 도전자를 막는 약한 세력을 도와주는 것이 미국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이 있을 때는 프랑스 도와주고 독일이 있을 때는 영국 도와주고 네. 소련이 있으니까 나토 만들어서 네. 나토 만들어서 서유럽 네. 서유럽을 합쳐서 균형을 유지하고 일본이 있을 때는 중국을 도와줬고 중국이 있을 때는 일본을 도와주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아시아에서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세 나라로 칩니다.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은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한국은 그 가능성이 없죠. 네. 그 세 나라인데 미국 사람들의 기본 전략은 이 세 나라 중에 반드시 한 나라는 미국 편으로 묶어둬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게임은 두 나라가 미국 편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일 힘이 세고 인도와 일본이 이제 미국 쪽으로 전략적으로 기울어져 있죠. 지금 미국 사람 계산 방식이 겁니다. 지금 중국이 밉다가 아니에요. 중국이 힘이 세답니다. 중국이 힘이 센데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하고 경제관계라든가 뭐 문화관계, 역사 이것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해줬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 전략적 행동을 아주 노골적으로 해주는 나라가 월남, 일본, 인도입니다. 네. 미국 사람이 더하기 계산해봤어요. 인도 더하기, 일본 더하기, 월남의 힘은 중국보다 강하다. 네. 돈에서, 군사력에서, 인구에서 더 강하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균형 전략에서 널널한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가든 뭐 별로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가 된 거예요. 네. 메이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게임에 참가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쉐이머라는 아주 그 유명한 현실주의 이론가가 있는데 그분 책을 2004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2001년에 나온 책인데 그러고서 당시 책을 번역했으니까 한국의 독자들한테 한마디 써달라.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위한 서문인데 그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 성장을 계속하게 되면은 중국은 힘이 커져가지고 아시아 챔피언이 되도록 할 거다, 노력할 거다. 물론, 근데 중국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중국이 잘못된 나라라든가 또는 잘못 정책에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아시아 챔피언이 되면 중국은 안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은 용납하지 않는데 단 중국이 미국한테 대등한 그런 경쟁 세력이 되는데 실패할 경우, 크다가 말 경우, 그때 아시아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걷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냉전이 끝난 오늘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고. 네.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제가 거예요. 지금 미국의 국무성 관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차관이나 차관보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름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그 사람은 2차 대전 전부터 한국을 독립시켜서 말하자면은 공산주의를 맞는 방파제와 지렛대로 써야 된다. 그리고 소련군이 진주하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남쪽에 단독 정부 수립하는 게 필연이고 미국의 이의에도 부합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6.25 때는 이렇게 골치 아프면 차라리 대한민국 이 남쪽을 그냥 북한한테 던져주자 포기를 하고 그러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생길 텐데 한국 정도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중국 소련이 싸우도록 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합치된다. 근데 그 사람은 열렬한 한국 독립 지지자였어요. 그렇죠. 미국이 그럴 수 있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소련은 한국 전쟁을 일으킬 때 중국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워서 중국이 참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분석하는 한국전쟁 이론가도 있습니다. 결국은 소련이 원한 것은 한국전쟁을 일으켜서 중국하고 미국이 싸워서 중국이
소모돼서 소모돼서 막는 소련에 대한 거예요. 위협이 안 되게 하자. 그러니까 국제 강대국은 언제나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은 6.25가 53년 7월에 이제 휴전이 됐습니다만 휴전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국제정치학자들은 스탈린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스탈린이 6월 달에 죽었나요? 아무튼 6.25 53년인데 뭐 한국 전쟁 끝나기 전에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휴전협정 조인까지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영원한 소모전으로 갔을 것이다. 제가 지금 뭐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이게 나왔는데 제가 석사 논문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쓰는 거가 미국의 대한 군사 정책의 그 본질 뭐 이걸 이제 그런 제목으로 썼어요. 그때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왜 독일에 있는 미군, 일본에 있는 미군은 철수한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 왜 주둔하는 도대체 미군은 주한미군은 그 치도 때도 없이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가 그 10월 유신 있고 그럴 텐데 그 독재 체제가 정말 우리 다 싫었죠. 그런데 미군이 간다니까 우리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독재 체제를 한다. 미국은 한국의 독재를 싫어한다면서 왜 박정희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주냐. 왜 국민들은 또 미군이 가게 되면은 철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독재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 때 그렇게 이제 그거를 생각하셨다는 대학원 거죠? 때 한번 이론으로 국제정치 이론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한번 쭉 읽어봤는데 거기서 황당한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뭡니까? 황당한 사실이 아니라 이게 이론을 하나 깨달은 것이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가이익은 바이탈 인터레스트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이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생과 사의 이익이죠. 미국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그러니까 수준의 국가이익이 아니다. 이 나라가 적대국한테 들어갔을 때 이거는 미국의 사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이제 국가이익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바이탈 인터레스트라고 국제정치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사활적 이익. 일본은 사활적 이익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70년대, 60년대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생각하는 사활적 이익이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소련한테 넘어가면 이건 3차 대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이 중국한테.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한테 해서 네. 공산주의가 되면 미국은 전쟁을 각오하고 이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탈 인터레스트에 걸린 지역에는 미군 철수론이라는 그 개념이 존재하지 한 않습니다.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미군 철수론이 나오는데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이익은 뭐냐면은 그 책에는 derived interest. 그러니까 여기가 바이탈한데 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바이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냉전 시대 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사활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얘를 지키면 좋다라고 하는데 미국 일각의 사람들이 그거 안 지켜도 일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군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내에서 디베이트 해가지고 결정되는 것이지 100% 모든 사람이 찬성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 책들 읽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정말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연기를 시켰어요. 다 갖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철군 연기한 것이 무지하게 불만스러운 미국 신문의 기사가 뭔지 아세요? Another South Korea. 남한이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왜 미국은 이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지켜주느냐 라고 주장하는 신문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미국 가보라고 그래서요. 가나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만의 그 이념적으로 하는 얘기고 미국은 그리고 하여간 제 미어셰리모 교수가 미군이 떠나게 될 경우에 한국은 미국이 중국이 별로 두렵지 않다 그러면 떠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균형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 말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일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제정치학자에게 드리는 질문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통일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역 이것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통일을 할 때만 그게 통일이죠. 이제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학자 중에서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아주 미래학의 아주 세계적인 1인자죠. 이 사람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반도가 통일하면은 그 나라는 굉장히 센 나라가 될 거다. 센 나라가 되고 자기 생각으로는 그 지정학적으로 2040년 무렵이 되면은 만주를 놓고 중국하고 경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질 거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는 만주를 한국이 자기 편으로 흡입할 수 있다라고 본다. 동북삼성. 동북삼성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가 되면은 90 몇 살이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서 자기 예측이 맞다는 것을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정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통일시켜주기를 원하겠냐? 아니죠. 아니죠. 그렇네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의문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통일하는 겁니다. 중국의 대전략은 통일을 막는 거죠. 통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둘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좋아하는 세력, 뭐 최소한도 그거 괜찮아라고 하는 세력은 미국 하나입니다. 일본도 별로. 일본도 지정학적으로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옆에 뭐 한국하고 별로 사이 안 좋은데 그 한국이 훨씬 커지는데 그게 뭐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통일하는 걸 바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미국하고 같은 구조하에 같은 동맹 체계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죽어라 뭐 전쟁을 통해서도 반대하지는 않겠죠. 중국은 6.25 때 무력으로 한반도 통일을 반대를 했죠. 그렇죠. 직접 참전도 했고 사실은 6.25 발발 당시에 세계 사단 자체가 중국에서 아예 편성해서 끝낸 조선인으로 구성된 국공내전 때 실전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국제 정치는 들으면 들을수록 냉정한 세계네요. 그렇죠. 국제 정치는 뭐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삭막해지는데 삭막한 마음을 가져야지 분석이 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도 2040년까지 어떻게든지 좀 살고 2050년, 2060년까지 살아서 2040년 이후에 20년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를 꼭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